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조금 전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주가 상승률이 꽤나 괜찮았습니다. 외인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도 자료 하나하나를 다 뜯어봤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숫자만큼은 정말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이름값을 제대로 해줬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반도체는 HBM과 서버용 메모리를 중심으로 완전히 달라진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적에는 주주분들이 꼭 보셔야 할 부분이 하나 숨어 있어요. 삼성전자 전체가 똑같이 좋아진 게 아니라 반도체가 회사를 거의 혼자 끌고 왔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실적이 잘 나왔다는 이야기만 믿으면 정작 시장의 돈이 다음에 어디로 향하는지 놓칠 수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번 실적을 보고도 계속 가져가야 할지, 수익을 지킬 준비를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준비한 자료도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발표가 내 계좌에 어떤 의미인지 궁금한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삼성전자의 2분기 전체 매출은 171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은 89조 5천억 원을 기록했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2배 넘게 늘었고 영업이익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습니다. 삼성전자 분기 실적 가운데 가장 좋은 숫자입니다. 매출도 대단하지만 더 놀라운 건 수익성입니다. 100원어치를 팔아 52원 정도를 영업이익으로 남겼어요. 스마트폰과 가전, 디스플레이와 반도체까지 모두 합친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률이 50%를 넘은 겁니다. 그만큼 이번 실적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힘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도체 사업의 매출은 127조 5천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89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이 89조 5천억 원이었으니까 사실상 대부분을 반도체가 만들어낸 셈입니다. 이번 실적을 볼 때는 삼성전자 전체 숫자보다 반도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하는 이유예요. 반도체 안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메모리였습니다. 메모리 매출만 120조 원을 넘었고요. D램과 낸드 모두 역대 가장 많은 비트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메모리 가격이 오른 것만이 아니라 실제 출하량까지 함께 늘어난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제한된 생산 능력을 모바일이나 개인용 컴퓨터보다 AI 서버 제품에 먼저 배정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서버용 D램과 HBM, 기업용 SSD 판매를 늘렸고요. 이 제품들의 가격까지 함께 오르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크게 좋아졌습니다. 어떤 제품을 많이 팔 것인지 선택한 전략이 실적으로 확인된 거예요. HBM4 판매도 본격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경쟁사보다 늦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개발 일정과 샘플 이야기를 넘어 실제 판매 확대가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기다렸던 건 제품을 만들었다는 발표가 아니라 고객에게 공급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HBM4E 샘플도 주요 고객에게 공급했습니다. 현재 실적은 HBM4가 만들고 있지만 그 다음 경쟁은 이미 HBM4E로 넘어가고 있어요. 샘플 공급 이후 고객 검증을 얼마나 빠르게 통과하는지, 그 검증이 실제 주문과 양산으로 이어지는지가 삼성전자의 다음 반도체 실적을 결정하게 됩니다. 회사는 하반기에도 HBM4와 DDR5 서버용 메모리를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면서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HBM 수요가 모두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부 모바일과 개인용 컴퓨터 수요가 둔화되더라도 전체 메모리 공급은 여전히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메모리 전체 실적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HBM과 서버용 D램, 기업용 SSD처럼 서로 다른 고부가 제품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어요. AI에서 시작된 수요가 메모리 시장 전체로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파운드리에서도 이전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왔습니다. HBM 베이스 다이 수요와 미국 고객 주문이 늘면서 매출이 증가했고요. 공장 가동률도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파운드리가 아직 삼성전자 전체 이익을 크게 끌어올리는 단계는 아니지만 적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HBM 경쟁에서 파운드리가 중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차세대 HBM은 메모리만 잘 쌓는다고 완성되는 제품이 아니에요. 아래쪽에서 데이터 이동을 조절하는 베이스 다이의 성능과 전력 효율이 함께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기술을 안에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나노 공정에서도 고성능 컴퓨팅 고객과의 설계 협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나노 2세대 모바일 제품 양산을 확대하고요. 4나노 공정과 HBM 베이스, 다이 판매도 늘릴 계획입니다. 회사는 파운드리 매출이 하반기에 두 자릿수로
것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 협력이 늘었다는 것과 안정적인 이익이 발생한다는 건 구분해야 합니다. 고객이 설계를 맡겼더라도 수율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으면 실제 남는 이익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앞으로는 고객 이름이나 수주 소식보다 가동률과 수율, 적자 축소 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운드리 회복은 발표보다 숫자로 증명돼야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바일용 시스템 반도체와 이미지 센서 판매가 늘면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요. 차세대 플래그십용 모바일 반도체와 새로운 설계 수주도 확보했습니다. 메모리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고객 기반을 넓히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겁니다. 지금까지 반도체만 보면 정말 부족한 부분을 찾기 어려운 실적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올랐고요. HBM 판매가 늘었고요. 파운드리 가동률과 수주도 좋아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반도체 투자가 한꺼번에 실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 전체를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스마트폰과 텔레비전, 가전을 담당하는 DX 부문은 8천억 원가량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에서 거의 90조 원을 벌었는데 소비자 제품 사업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이번 실적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이에요. 스마트폰 판매 자체가 완전히 부진했던 건 아닙니다. 갤럭시 S26 시리즈와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이어지면서 매출은 지난해보다 늘었어요. 그런데 메모리와 각종 부품 가격이 오르면서 제품을 팔고 남기는 이익이 줄었습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 반도체 사업에는 큰 이익을 만들어줬지만 스마트폰 사업에는 원가 부담으로 돌아온 겁니다. 텔레비전과 가전도 비슷합니다. 제품 판매는 어느 정도 유지됐지만 부품과 물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약해졌어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지금의 기록적인 실적을 계속 이어가려면 반도체가 잘 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마트폰과 가전이 늘어난 부품 가격을 제품 가격과 판매량으로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용 OLED 판매가 늘면서 실적이 좋아졌고요. 하만 역시 자동차 전장과 오디오 판매가 확대되면서 이익이 개선됐습니다. 이 두 사업이 소비자 제품 부문의 약한 실적을 어느 정도 보완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기 전체 방향을 결정한 건 어디까지나 반도체였습니다. 자, 이번 실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전체가 동시에 좋아진 실적이 아니라 AI 메모리가 삼성전자 전체를 끌어올린 실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삼성전자를 볼 때도 가전과 스마트폰 뉴스만 두루 보는 것보다 반도체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주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제목을 보고 이제 걱정할 게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 실적이 좋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시장은 이미 발표된 숫자보다 그 다음 숫자를 먼저 보기 시작합니다. 좋은 실적과 앞으로 더 좋아지는 실적은 다른 이야기예요. 시장이 앞으로 확인하려는 건 분명합니다. HBM4 판매가 하반기에도 계속 늘어나는지, HBM4E 샘플이 고객 인증과 본계약으로 이어지는지, 파운드리 가동률 상승이 실제 적자 축소로 연결되는지, 스마트폰과 가전의 부품 원가 부담이 줄어드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당일에는 좋은 숫자가 나왔다는 사실보다 그 숫자를 확인한 뒤 어떤 돈이 움직이는지를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계속 사는지, 장중에 들어온 프로그램 매수가 오후에도 남아있는지, 거래대금이 늘면서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하루 들어온 매수만 보고 방향이 달라졌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적 발표 직후에는 단기 자금이 빠르게 들어왔다가 같은 날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며칠 동안 현물 매수가 이어지고요. 좋은 뉴스가 나온 뒤 밀리더라도 다시 받아주는 흐름이 나타나야 시장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혼자 움직이는지도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와 함께 메모리 대형주가 강해지는지, 한미 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처럼 패키징과 기판에 연결된 기업으로 돈이 퍼지는지, 반도체 장비와 소재까지 거래가 늘어나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AI 메모리 투자가 늘어나면 돈은 삼성전자 한 종목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HBM 생산을 늘리기 위한 장비로 이동하고요. 완성된 칩을 연결하는 패키징과 기판으로 움직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기기와 냉각 장비, 기업용 저장 장치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관련 소형주만 빠르게 움직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급이 약해진다면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대형주에서 빠져나온 단기 자금이 작은 종목으로 옮겨간 것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움직임은 빠르게 수익을 만들기도 하지만 끝나는 속도도
속도도 빠릅니다. 대장주의 수급이 받쳐주는지를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매수가가 높은 분들은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말만 듣고 본전까지 무조건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시장은 내가 얼마에 샀는지 알지 못해요. 앞으로도 반도체 이익이 유지되는지, 실적 발표 뒤 외국인 현물 매수가 이어지는지,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종 안에서 계속 강하게 선택받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이미 수익이 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좌에 플러스가 찍혀 있으면 마음은 조금 편해지죠. 그런데 언제까지 가져가고 어느 순간부터 지킬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모르면 수익이 줄어들 때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한번 늘어난 수익이 다시 줄어들면 오히려 처음보다 팔기가 더 어려워져요. 수익은 계좌에 찍힌 순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신호까지는 기다릴 것인지, 어떤 변화가 나오면 비중을 살펴볼 것인지 미리 정해놓아야 실제 내 수익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좋은 회사를 오래 보유하는 것과 아무 기준 없이 계속 바라만 보는 건 전혀 다른 행동입니다.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큰 분들은 실적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같은 삼성전자 주주라도 계좌에서 10%를 보유한 사람과 70%를 보유한 사람의 대응이 같을 수 없어요. 현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미 모든 자금을 넣은 사람도 다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확신과 계좌의 안전은 따로 봐야 합니다. 실적을 보고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서두르지 마세요. 좋은 실적을 확인했다는 것과 새로운 매수세가 계속 들어온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현물과 거래 대금이 이어지는지, 반도체 대형주와 관련 기업이 함께 움직이는지를 확인한 뒤에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앞으로 세 가지는 꼭 확인해 두세요. HBM4 판매가 실제 반도체 이익을 계속 끌어올리는지, HBM4E가 고객 인증과 양산으로 넘어가는지, 파운드리의 이 나노 수주와 가동률 상승이 적자 축소로 연결되는지, 이 세 가지가 유지돼야 이번 실적이 한 번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건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말에 취해 계획 없이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이번 실적은 지난 분기에 삼성전자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보여주는 숫자예요. 시장은 이미 하반기와 내년 실적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숫자가 앞으로도 이어질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현물 수급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 SK하이닉스와 반도체 대형주의 동반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이후 장비와 패키징, 기판,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퍼지는지를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반도체와 빅테크의 AI 투자 계획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매일 혼자 보는 게 쉽지는 않죠. 외국인 현물과 선물을 따로 봐야 하고요. 프로그램 매매와 거래 대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장비와 패키징, 기판, 전력 인프라 중 어디로 향하는지도 따라가야 해요. 본업이 있는 분들이 매일 모든 숫자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주식 초보자라서,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에 관한 정보는 이미 너무 많아요. 문제는 그 많은 정보 중 무엇이 실제 돈을 움직이는지 모르고요. 그 변화가 내 계좌에서 기다려야 할 신호인지, 대응해야 할 신호인지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자료 이름은 돈 버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종목을 사라고 찍어놓거나 목표가 숫자 하나만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에요. 기업이 무엇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최근 실적이 왜 달라졌는지, 앞으로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그 이익이 계속될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삼성전자처럼 여러 사업을 가진 기업은 전체 영업이익만 보면 중요한 변화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번 돈과 스마트폰에서 잃은 돈을 따로 보고요. HBM과 파운드리, 모바일과 가전 중 어느 사업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실적이 일회성인지 다음 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계좌에 수익이 찍혀 있는데 언제부터 지켜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좋은 실적을 확인하고 뒤늦게 따라갔다가 조정이 나오면 대응하지 못했던 분들, 삼성전자 다음으로 돈이 향할 장비와 패키징, 기판, 전력 인프라 기업을 미리 살펴보고 싶은 분들은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료에서 먼저 기준을 만들고요. 이후 달라지는 흐름은 베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센터에서는 새로운 뉴스가 나왔다는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 현물 수급이 달라지는지, 거래 대금을 동반한 돈이 어느 산업으로 이동하는지,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자금이 반도체 장비와 패키징, 기판과 전력 인프라까지 퍼지고 있는지를 연결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몰라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그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한 신호를 늦게 확인해 놓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미 돈이 움직인 뒤 뉴스를 보고 따라가면 수익을 낼 공간은 줄어들고 위험은 커집니다. 결국 종목을 아는 것만큼
만큼 언제 시장의 태도가 달라졌는지를 빠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실적 하나에도 반도체 대형주와 장비주, 기판주가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수급이 무너진 뒤 한참 지나서 알면 계절을 지킬 선택지가 줄어들고요. 외국인이 돌아선 뒤 급등하고 나서 알면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따라가게 됩니다. 모든 뉴스에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돈의 방향이 달라지는 순간은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한 뒤 언제 자료가 오는지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고요. 신청을 끝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료에서 내 기준을 먼저 정리한 뒤 이후 달라지는 수급과 돈의 방향은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빠르게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 내용 총정리해볼게요. 삼성전자는 매출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 89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HBM과 서버용 DRAM, 기업용 SSD를 앞세운 반도체가 있었고요. HBM4 판매 확대와 HBM4E 샘플 공급, 파운드리 가동률 상승까지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전체 사업이 모두 좋아진 건 아닙니다. 스마트폰과 가전은 부품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약해졌고요. 파운드리 역시 설계 수주가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는 과정은 조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전체 실적 숫자 하나보다 반도체 이익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 소비자 제품의 수익성이 회복되는지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좋은 실적을 확인했다고 내 계좌의 대응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수익 중인 분들은 어느 변화까지 기다리고 어떤 신호에서 지킬 것인지 정해두시고요. 비중이 높은 분들은 회사 전망과 계좌 위험을 따로 살펴보세요.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실적 제목보다 실제 외국인 수급과 돈의 확산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 실적이 정말 새로운 시작인지, 기대가 가장 높아진 순간인지는 앞으로 들어오는 돈이 답을 보여줄 겁니다.